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대형 병원. 더 이상의 치료나 수술이 힘든 환자들만 모이는 특수한 병실인 이곳에 한 소녀가 입원해 있습니다. 자고 있는 소녀의 팔과 겨드랑이에는 한눈에 보아도 사람 머리보다 큰 덩어리들이 엄청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회진을 온 호주 의사들은 소녀의 부모님에게 더는 포기하라는 말만을 건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옆자리에 입원해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링거를 꽂은 채로 소녀와 의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호주 의사들은 링거를 꽂은 채로 일어나면 안 된다며 한국인 할아버지를 말리려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녀의 옆에 있던 의사들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호주의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10살 딸아이의 엄마 마리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호주이고 딸을 출산한 곳도 호주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 살아오던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지금은 왜 조금 더 일찍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밤마다 할 정도로 지금의 한국 생활은 저와 딸에게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장애이자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제 딸아이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팔을 움직이고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째서인지 다른 한국인 친구들보다 더욱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아이는 팔과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암세포와 거인병이 합쳐진 희귀병을 앓는 아이였어요. 대부분의 암세포가 피부 표면으로 보일 만큼 직접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 딸 리사는 0.1%의 확률에 해당되어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는 거인병 증상에 암이 더해진 희귀병을 가진 아이였죠. 태어나고 약 5살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딸이 계속 팔과 겨드랑이를 긁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이러한 희귀병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작은 암세포의 크기에 그저 모기에 물렸거나 벌레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연고만을 발라주었을 뿐 딱히 아무런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호주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병의 증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병원비와 보험 청구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저 또한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이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사용한 병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병원비를 무려 5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 딸을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저를 구박하기만 했어요.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고 저 또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딸을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준 선생님은 제 딸인 리사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첫 체육 수업을 진행했는데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혹시 딸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 딸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이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이상한 혹 같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곧바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제가 직접 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약 30분 뒤 직접 딸을 데리러 갔어요.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딸의 팔이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보니 딸의 팔과 겨드랑이는 한눈에 보아도 비정상적인 크기로 커져 있던 것뿐만 아니라 까맣게 변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딸을 곧바로 응급실에 데려갈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고 일단은 급한 마음에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한 상태와 사진을 보내주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아니겠냐고 왜 팔이 갑자기 커지겠냐는 둥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며 저에게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는 남편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고민하던 중 얼마 전 저희 옆집으로 새롭게 이사온 한국인 부부가 생각나더군요. 이사를 오게 된 첫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식 전통떡과 음식들을 주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는 인사치레만 했던 이웃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옆집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가 나오더군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부부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응급실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부부들도 너무나 당황했는지 같이 무릎을 꿇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말해보라면서 일단 딸의 상태를 봐야 되니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부부는 제 딸을 보더니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가고 뭐 했냐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언제라도 상황이 괜찮으면 갚으면 되니 일단은 함께 병원을 가자는 말을 해주던 그 한국인 부부는 딸과 저를 내버려 두던 저희 남편보다 훨씬 감사한 분들이셨어요. 그러한 고마운 분들에게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남편이 아무런 돈을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부부와 함께 규모가 크고 전문의가 많은 대형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시드니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이었기에 병원에 도착하면 딸을 정확히 진단하고 곧바로 치료를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제 딸의 팔과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진단과 함께 일부 조직 검사를 실시한 의사분께서는 아무래도 희귀병 중 하나인 거인병과 암이 합쳐져서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이 확인된다면서 두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자신들도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딸의 팔 부분 엑스레이 사진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암덩어리들이 팔과 겨드랑이 전체 부위에 퍼져 있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고 진단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복합적인 치료 회의를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을 하시더군요. 저와 함께 간 한국인 부부들도 당황하셨는지 어떻게 병원이 그럴 수 있냐면서 저 대신 화를 내주셨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면 일단은 병원 중환자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대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입원 비용이 하루마다 청구되니 그것만 괜찮다면 지금 당장 입원 처리를 해주겠다는 무신경한 발언만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딸의 팔이 알 수 없는 암덩어리에 점점 파묻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저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그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으로 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로 했고 한국인 부부도 부모로서의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시더군요.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한국인 부부도 일단은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늦은 저녁 시간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남편이 오더군요. 딸에게조차 돈을 아끼는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만 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딸의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을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는 말을 해버렸고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런 말이나 할 거면 잘난 너 혼자 애 키우라며 돈 봉투 몇 개를 던져주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아빠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던 중 제 친구에게 걸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저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지만 그저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도 갚고,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입원비를 처리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혼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남편도 떠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루에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저는 딸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마련해 나갔고, 다행스럽게도 약 6개월 뒤 한국인 부부에게 빌린 거액의 돈은 모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에 제 딸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입원실에서 받은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분께서는 딸의 팔에 있던 암덩어리가 목과 임파선으로도 전이되고 있는 것 같다시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그 뒤 저의 딸 리사는 더는 치료도, 수술도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들만 모인 절망적인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저 또한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입원해 있던 병실로 나이 많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마도 제 딸이 있는 병실로 오게 된 것을 보니 그 할아버지 분도 더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앓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할아버지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이미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위암의 단계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또한 딸의 증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딸의 팔을 유심히 보시더니 잠깐 가까이에서 봐도 되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할아버지께 딸을 가까이 보여드렸고, 그 뒤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을 당시 30여 년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다시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암이 아니니 다시 재진단을 받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문이 열리더니 아주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인 부부였고 저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해 감사의 인사를 건넸는데 그들이 찾아온 것은 저와 딸이 아니었죠. 딸의 팔을 보면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던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 한국인 부부와 따뜻한 포옹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 부부의 할아버지였죠. 한국인 부부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위암의 치료를 포기하고 이곳 호주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오셨다면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뒤 저는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다는 할아버지의 강한 요청으로 호주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있던 의사분들과 함께 딸에 대한 회의를 하셨지만 그곳의 호주 의사분들은 딸의 팔에 있는 건 무조건 암이라면서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순 피지선이 모여서 발생한 덩어리 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면서 당신들은 분명한 오진으로 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경히 말씀하셨죠. 자신에게 어시스턴트만 붙여주면 팔에 있는 종양제 거수를 직접 하겠다는 강한 발언까지 하셨어요. 호주의 의사분들도 할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얼마 뒤 병원 측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제 딸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힘들게 결정했었던 거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에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암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수술의 책임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넘기겠다면서 직접 수술 권한을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시면서 잘 보라는 말을 하신 뒤 딸의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무려 8시간의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께서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제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자신의 예상대로 리사의 혹은 암덩어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인 줄 알았던 혹은 단순 피지 종양이었다면서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피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위암에 걸린 채로 저의 딸을 수술해준 할아버지에게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딸의 생명의 은인인 할아버지에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한국인 부부분들, 그리고 제 딸을 수술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이웃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수술하고 난 뒤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는 병원 측의 예상과 달리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면서 제 딸 리사와의 산책을 즐기고 계시죠. 저는 한국에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 딸 리사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인 부부분들도 리사를 살리게 된 것에 할아버지가 무언가 복을 받은 것 같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호주에서 한국인 부부와 제천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오진으로 딸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한국인 분들로 바뀐 제 인생과 딸의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죽음을 앞두고 있던 할아버지의 의료 실력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